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타 법인이 또다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규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 공시 규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 사전 공시 기준 중에 엔드 조건, 엔드 조건이 아니라 오화 조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토탈 매도를 한 주식수와 금액을 가지고 보면 해답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주가는 또다시 기타 법인의 매도로 어렵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확실한 실적을 가진 실적주를 하나 추천드리니까 이거는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을 바로 네이처셀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은 영상으로 계속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사권을 한번 또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전 공시, 대주주 같은 경우는 매도를 크게 어떤 기준하에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공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체 상장 주식수의 1% 미만 그리고 50억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엔드 조건이냐 아니면 오화 조건이냐 이것인데 자 좀씩 서로 상이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이 오화 조건의 상황으로 보는 경우가 많네요.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건과 관련해서 변화가 나오는 재료들은 텔방에서 바로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텔방으로 꼭 참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텔방으로 초대하니까 꼭 문자를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말씀 이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매일경제의 2024년도 7월 9일 가장 최근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주식거래 30일 전 공시해야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대규모 지분 거래를 내부자가 하려면 반드시 미리 사전 공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보시면 그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1% 미만과 50억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 기사를 보시면 블락딜 30일 전 공시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20억 원 과징금 이렇게 나왔죠. 여기 중간에 보시면 금액하고 퍼센트 부분에 있어서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나오죠. 이 부분을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6개월과 거래 기간 중 합산한 특정 증권 등의 거래 수량 및 금액이 상장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 원 미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사전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상당히 주식수가 커져요. 왜냐하면 이제 네이처셀의 상장 주식수가 6,435만 주죠. 그러면 자 보세요. 6,454만 주니까 10%면 645만 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1%면 64만 주예요. 그러니까 64만 주 정도를 기타 법인 물량으로 매도를 이 이상으로 했다면 공시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수량은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한 30만 주 정도 되잖아요, 지금. 그죠? 30만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억 원 미만. 여기에 해당 안 되면 되는 거예요. 1% 미만에는 해당이 안 됐죠. 그리고 50억 원 미만에 해당이 안 되는가는 어떻게 아냐면요. 요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최근에 매도를 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30만 주 정도 되잖아요.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이. 30만 주인데 16,000원에 매도를 했다 치면 48억입니다. 48억. 그죠? 그러니까 50억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처셀의 기타 법인이 네이처셀 관계자가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까지만 매도를 한다면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사전 공시를 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후에 또 기타 법인이 매도를 한다면 50억을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기타 법인이 네이처셀의 관계 회사라고 한다면 오늘까지만 매도를 하고 내일부터는 매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매도를 만약에 오늘 이후부터 이제 한다고 한다면 50억 이상이 돼 버리니까 사전 공시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후 상황에서도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이거는 네이처셀의 관계사 법인 기타 법인 물량이 아니라 그냥 일반 법인의 물량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이처셀 관계 회사가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사실 주가 압박 요인으로 더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반 법인의 매도 물량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매도할 수도 있고 뭐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 법인으로서는. 이거는 주가를 뭐 크게 압박을 갈 요소는 어느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 미만하고 50억 미만이라는 조건, 네. 이걸 5어 조건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팩트는 오늘까지 한 50억 미만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 상황에서는 기타 법인의 매도가 그렇다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네이처셀의 관계사가 아니고 일반 법인이라고 한다면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네이처셀 측에서 왜 공시를 하냐 안 하냐, 네, 이 부분을 불평할 게 아니라 기타 법인의 수량이나 금액, 네,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라박사를 비롯해서 네이처셀 사측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뭐 홈페이지에다가 뭐 흔들리지 말라든가 우리들이 매도한 물량은 아니다라든가 뭔가 투자자들에게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뭐 비단 공시를 통해서 아니다 하더라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이처셀이나 알바이오 홈피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그 알림을 주는 것이 상장회사의 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나온 얘기로는 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빙성이 100%라고 볼 수는 없고 4월 말부터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조인트 시술을 한다. 막 그런 설이 있고요. 5월 초에 석천호수공원 그 잠실 그 베데스다 병원 이때부터 오픈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0% 믿을 그 증빙이 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참고적으로만 간주하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기타 법인이 매도할 때 외인들이 받아주면 또 주가 안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도 우리가 앞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타 법인이 이런 시련을 준다 하더라도 조인트 스템이 허가가 되면은 문제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고 미팅건에 대한 얘기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라박사라든가 사측에서 책임 있는 그런 어떤 공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이런 건과 관련돼서 자세하고 신속한 소식은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이 번호로 주시는 분에게 제가 제공을 많이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들어올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실적주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000억에서 7,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은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